안녕하세요. 저는 36 직장인이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가끔 남자분들의 이혼 사연이 올라오는 거 들으면서 공감하곤 했는데 저 역시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헤어진 사람이라 언젠가는 내 얘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용기 내서 보낸 다른 분들 사연에 제가 큰 위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입니다. 다행이라면 헤어진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한창 나이라 저희 부모님은 재혼하라며 매일 성화십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그런지 아직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헤어진 전 와이프는 저와 동갑내기이고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없을 때 만나서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잠시 떨어져 있었고 그때 잠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여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하고 나서 결국은 저를 다시 만났었고요. 결혼 전까지 제가 아는 사람만도 3명이나 되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일절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함께하면서 아내를 항상 믿었고 저 역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결혼 전 헤어질 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이 그렇듯 말입니다. 각자의 일이 바빠지면서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관심 보이는 여자들을 다 쳐내고 아내만 보면서 걸어왔습니다. 제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성격이 저와 정반대인 아내는 직장 생활할 때 제 속을 참 많이도 태웠습니다. 회식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말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로 제가 늘 불안해했습니다. 결혼 전 일이긴 한데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오래간만에 만나 데이트를 하면 매번 아내는 같은 일하는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회사 사람 얘기가 뭐 어떠냐 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것과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내 핸드폰으로 그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깊은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죠. 김수연, 너 왜 다른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아? 이런 거 내가 알면 기분 나쁠 거라 생각 안 해. 그것도 내가 있는 데서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정색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저를 오히려 타박했습니다. 그냥 서로 안부 묻는 거야. 단톡방에서도 다 같이 수다 떠는 사람이라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부서에서 나이가 막나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어서 그래.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당신도 회사 사람들이랑 단톡방에서 대화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받는 사람은 없어. 나 만나는 와중에 다른 남자랑 문자 주고받는 거 나는 기분 나빠. 회사 사람이 근무회 시간에 이렇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앞으로는 조심해줘.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내용을 보여줘. 자, 별거 없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까지 보여주며 저를 안심시키길래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때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회사에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둘이 썸을 탈 수도 있었겠죠?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것 같은 심정으로 저는 늘 남자에게 인기 많은 제 아내가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아내 스스로 그 상황을 즐기고 은근히 남자들에게 여우짓을 했다는 거였네요. 어리석게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 사람 말고도 아내는 연락하고 지내는 소위 남사친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장관리라고 한다지요? 가두리 양씨처럼 여러 남자들을 입맛에 맞게 저울질하면서 즐기는 거 말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면 아내는 저더러 속이 좁다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물론 그 남자들과 전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여자 사이에 우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내의 그런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남사친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결혼하면 너 연락하는 남자들하고는 전부 연락 끊었으면 좋겠어. 그건 결혼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입장바꿔서 내가 너처럼 여러 여자들하고 연락하고 있으면 너도 기분 안 좋을 거 아냐. 나한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인간관계이고 사회생활일 뿐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내 인간관계를 끊으라 마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해도 아무렇지 않아. 너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만나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가잖아.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들 절대로 따로 만나거나 늦게까지 술 마시지 않아. 나는 그게 싫어.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볼 거야. 단호하게 나오는 저를 보고 아내는 결국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연락처를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요. 제가 아는 그 남자들은 아내의 대학 동기나 허물없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남자로서 관심을 보이거나 흑심을 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어달라고 한 겁니다. 저도 아내의 인간관계까지 함부로 단속할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반대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이혼 과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더 반대하셨고요. 물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결혼을 허락하시긴 했지만요. 어머니가 걱정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연아, 물론 네가 오래 사귄 사람이라 헤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다 큰 성인들이 만나는 건데 엄마가 굳이 만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지켜본 거고. 근데 결혼은 연애랑 좀 다르단다. 그 아이랑 결혼하면 너는 장인장모를 따로 챙겨야 하고 감수할 게 많을 거야. 그런 거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 엄마는 그냥 돈 없어도 평무원집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하는데.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혼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장인정모가 이혼한 게 내 여자친구 잘못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업 실패하고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 갖지 마세요. 제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이런 말 들었다면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한 가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 그 아이가 그리 차분하고 진중한 성정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설마 아니 이혼 과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겠니? 너는 모르겠지만 엄마 나이 되면 보이는 게 있어. 나중에 골치 아플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아이고 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요? 사람 겪어봐야 아는 거죠. 엄마 혹시 사전화 점 같은 거 쓸데없이 보고 와서 이런 말 하시는 건 아니죠? 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엄마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내 인생인데 어쩌겠니? 내 말대로 잘 사길 바래야지 뭐. 어머니는 결혼 전 아내를 만나보고 나서도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요. 제가 알뜰하게 돈도 모아놔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신혼집에 대출이 없이 시작하니 돈도 금방 모였고요. 신혼이면 한창 좋을 때라는데 저희는 만난 기간이 하도 길어 그런가 설레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을 시작한 곳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평수가 크지 않아 신혼부부나 아이가 어린 가족이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부부와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던지라 인사를 투고 지냈는데요. 그 부부도 우리와 비슷한 또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더군요. 제 성격상 인사는 하고 지내도 집을 오가거나 같이 가까워지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집 와이프와 이미 친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나름 재미나게 지내더군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온전히 내 그늘 아래 있다는 안정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아내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기더군요. 여자들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알아채게 되는 거라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후 이직을 하기 위해 잠시 회사를 쉬기로 했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마 몸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기 힘들다면서 무슨 댄스를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옆집 희영 씨랑 같이 댄스학원 다니기로 했는데 괜찮지? 집에서 산이만 하니까 살만 찌는 것 같고 마침 둘이 다 회사도 안 다니고 해서 같이 운동 다니려고 해. 운동 같이 하는 건 좋지. 대신 너무 늦게 다니지만 마. 집에만 있다가 활동할 일이 생기니까 아내도 활력이 있어 보였고 춤 배운 걸 제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어서 전혀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가서는 밖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처음에는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 하겠다며 몇 번 늦게 오더니 나중에는 새벽에 기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던 운동도 언제부턴가는 매일 해야 한다며 나갔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집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에 대해 별 생각 없었습니다. 아내가 늦는 날은 저 혼자 저녁을 먹고 컴퓨터로 웹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날도 늦게 온다는 아내 때문에 혼자 라면 하나를 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같이 쓰는 컴퓨터여서 그런 건지 제가 차마 못 볼 꼴을 봤습니다. 웬 채팅 어플 같은 게 깔려있길래 무심코 클릭했더니 자동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본 채팅 어플로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시덥잖은 대화를 자주 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주고받은 걸 봤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대화 내용만 캡처해 저장해 뒀습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제 앞에서는 조신한 유부녀인 듯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내에게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왜 남자 문제로 속을 썩여야 하나 싶고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여자와 살아야 하는 생각도 했고요. 아내에게 모른 척하고 저 혼자 살고 있으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더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모임이 있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 그 일이 생각나 신경이 쓰인 나머지 너무 늦지만 말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집 와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운동 다니는 거 아니셨어요? 오늘 모임 있다고 늦는다던데 집에 오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요? 오늘 운동 가는 날 아닌데요. 저랑 같이 다니긴 하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시연 씨랑도 운동하면 바로 헤어져서 따로 집에 왔는걸요? 매번 약속 있다고 다른 데로 가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왠지 싸했습니다. 물론 별거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내는 남자 문제를 제 속을 썩인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이상한 의심부터 먼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나한테는 옆집 여자랑 운동 다닌다고 해놓고 매일 그럼 어딜 갔나 싶었고 온갖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10번이 넘게 전화를 했고 어디냐는 문자를 해도 말입니다. 그날 12시가 넘겨 집에 들어온 아내를 보자마자 핸드폰부터 까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어디 있다가 지금 온 거야? 당신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 보긴 한 거야. 결혼한 여자가 지금 이 시간까지 밖에서 노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랑 같이 논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 말 안 한대. 당신 핸드폰 내놔봐. 아까 옆집 여자가 그러던데 당신이랑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한다며? 나한테는 매일 간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한 거야? 화가 나서 다그치자 아내는 당황하지도 않고 저한테 핸드폰을 건네더군요. 당신 혹시 위처증 있어? 도대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설마 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놨을까봐 의심이라도 하는 거니? 자, 봐. 궁금하면 핸드폰 열어보라고. 난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으니까. 아내 말에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메시지함과 카톡을 뒤졌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건 스팸 문자와 옆집 여자와 나눈 카톡, 저와 나눈 메시지, 그리고 가족 단톡방 등이 전부였습니다. 다급한 손길로 통화기록과 사진첩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의심할 만한 게 없었고요.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게. 당신도 행동을 좀 조심해줘. 봤어? 이제 당신 눈으로 봤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나 당신 때문에 너무 숨 막혀. 나 좀 제발 내버려둬. 아내는 제 손에서 본인 핸드폰을 낚아채며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쳤고 저는 일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SNS를 하면서 자기 사진도 올리는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거리가 아예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내를 뭐라 질책하겠어요?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다는 심증은 있어도 우울증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툼 이후로 아내는 행동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귀가 시간도 전처럼 늦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즈음부터는 옆집 부부와 어울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우리 집에 그 집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내와 같이 어울려주면 옆집 부부와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이라 누구와 쉽게 친해지지 못하긴 해도 아내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요. 아내들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진 듯 했고 저와 옆집 남편과는 어쩐지 좀 어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와이프 통해 만난 사이니까요. 하지만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 공감대도 생기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편은 알고 봤더니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부부가 가서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말도 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궁금한지 옆집 부부에게 한 달 수입이며 둘이 어디로 놀러 다니는지 이것저것 많이도 묻더군요. 제 친구들이랑 식당에 한번 놀러 갈게요. 거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맛있다고 소문냈더라고요. 장사 잘 되니까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정말 부럽다. 그렇지 않아도 재료비에 인건비 떼고 나면 월급쟁이보다 조금 많이 버는 수준이죠.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셰프님이 남편이라 희영 씨는 좋겠다. 아내는 옆집 남편을 추켜 세워주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저도 옆에서 적당히 맞장구 쳐줬습니다. 옆집 남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순진한 인상에 차분한 성격이라면 우리 와이프는 화려한 이미지에 활발한 성격으로 정반대였음에도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내 집사람과 옆집 남자가 눈이 맞았던 자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옆집 여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뒤로도 옆집 부부와 어울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집 와이프 되는 분이 운 좋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조금 뜸하게 되었고요. 그때쯤이었나요? 아내가 또 병이 도졌는지 이제는 옆집 남자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자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아내가 나갈 일이 없는데도 화장을 한다거나 속옷을 신경 쓴다거나 하는 게 뭔가 평소와 행동이 다르다 느꼈습니다. 나 오늘 운동 갔다가 옆집 아저씨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 먹고 갈게. 모임하는 사람들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들어와.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하고. 처음 몇 번이야. 저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시에 1시가 넘어 마감 시간까지 그 남자 식당에 있다가 같이 집으로 귀가하는 날도 간혹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니 뭐 어떻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옆집 와이프가 알면 혹시 기분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행동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던 건 둘이 언젠가부터 서로 존칭을 하지 않고 반말을 섞어 쓰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우연찮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마치 친한 사이처럼 대화를 하길래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오자마자 아내와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어떤 유부녀가 남의 집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냐. 그 집 와이프가 되는 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당신 대체 언제 그렇게 그 남자랑 친해진 거야? 내 앞에서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 또 이런다 또. 내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갔을 때 돈 안 받은 적 있어서 내가 다른 지인들하고 몇 번 갔었어. 같이 술자리도 하니까 당연히 친해진 거고. 같은 이웃끼리 그렇게 지내는데 뭐 어때서 그래? 당신 설마 나 없을 때 그 남자 우리 집에 들이고 그런 짓 한 건 아니지? 그랬다가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뭐 자기 진짜 미쳤어.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모으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이야 말로 딴짓하고 다니니까 나를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니야. 딴짓이라니. 내가 언제 여자 문제로 당신 속 썩인 적 있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은 남자 문제로 나 속상하게 한 적 많잖아. 왜 자꾸 집안 남자들한테 끼를 부리는 거야? 남자한테 그런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나 솔직히 집 비울 때 매번 너무 불안해. 제가 의심병이 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참다 얘기한 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나는 왜 이리 아내 남자 문제로 속을 썩어야 하는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고요. 심하게 다투고 나서 아내와는 일주일이 넘게 냉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회사 일로 지방에 며칠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저와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저 역시 자존심 내세우느라 아내와 화해를 못했습니다. 나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 출장 다녀와야 해. 일정이 바빠서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친정에 가 있어도 좋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으로 데려와도 상관없어. 아내에게 출장 간다는 말을 이렇게라도 건네는 것이 제 나름의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별다른 반응 없이 뾰로통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길래 저 혼자 출장 가방 챙겨 다음날 바로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까지 업무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느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저녁 휴식을 취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알림이 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무심해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다퉜다 해도 미혼하고 오나 내 아내인데 남편이 생일마저 안 챙겨주면 아내가 무척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숙소 근처에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 선물을 하나 사고 그동안 서운한 거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카드도 썼습니다. 다음날 오후 일정은 같이 간 동료에게 부탁하고 저는 오전에 집으로 올라오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점심쯤 도착할 것 같아 근처 호텔에 런치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게는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처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다음날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예약해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내에게도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노리려고 하는데 순간 안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런두런 하는 대화도 들렸는데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저는 현관에 귀를 대고 대화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아내 말고 다른 이가 집에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가슴이 요동치더군요. 내 본능은 당장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성은 내 본능을 붙들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내 집에서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번을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소리를 들은 건지 안에서 뭔가 후다닥 하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현관문에 벗어놓은 남자 슬리퍼였네요. 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제가 아는 사람 2명이 몹시 놀란 얼굴을 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내와 옆집 남자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올려져 있고 대낮부터 맥주까지 마신 것 같더군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기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저는 그 2사람을 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총이 있었다면 쐈을지도 모르죠. 당신 연락도 없이 왜 이리 빨리 온 거야? 오늘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 아니었어? 여보, 이 남자 누군지 알지? 옆집 오빠잖아.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뭐? 옆집 오빠? 지랄하고 있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신 대체 뭐요? 대체 우리 집에 이 시간에 왜 둘이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옆집 남자는 집에 있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에 반바지였죠. 아내 역시 가벼운 차림이었고 아내 머리는 촉촉히 젖어있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당신 오해하지 마. 지금 보면 알 거 아냐. 오해할 상황 아닌 거. 내 생일이라고 옆집 오빠가 케이크 가져다 주셨길래 그냥 받기만 하기 뭐해서 같이 먹자고 한 거야. 당신도 이상을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도 다급하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카톡에 수연 씨 생일이라고 뜨길래 제가 챙겨드린 거예요. 남편이랑 싸워서 쓸쓸하다고 하시던데. 네.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나가려는 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혼자 있는 옆집 여자 생일을 챙긴다고? 어이가 없어서. 너네 둘이 이 시간마다 양쪽 집 비는 거 알고 서로 오고 가고 한 거 아냐? 다른 데로 말해. 대한민국의 어느 남자가 아무 관심도 없는 유부녀 생일을 챙기고 술까지 챙겨서 집에 오겠냐?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처음에는 옆집 남자가 펄쩍 뛰며 발뺌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할게요.
되게 마누라 간수나 잘하세요. 저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여자가 자꾸 연락하고 웃어주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오해한다니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발끈하며 지금 남편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세요. 조금 전까지 남편 없는 집에서 시시덕거리던 두 사람이었는데 참 우스운 상황 아닌가요? 남의 마누라 간수 잘하라는 놈이 왜 남의 마누라랑 그러고 논답니까? 야, 이 자식아. 이상한 수 쓰지 마. 너 지금 바른대로 말 안 하면 이 집에서 못 나가. 내가 네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줘. 남의 마누라한테 케이크 챙겨주고 술까지 같이 마시는 거 당신 와이프는 이해할 것 같아.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당장 당신 핸드폰 열어. 저는 그 인간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옆집 남자는 바로 태세를 전환하더군요. 아,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부탁입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간 내 짐작이 맞겠구나. 나는 과연 이 인간에게 진실을 듣고 난 이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론을 실토하는 거야 말로 제일 명확한 외도의 증거니까요. 언제부터 내 마누라랑 놀아놨어. 다른 데로 말해. 대놓고 들이대는 여자한테 안 넘어갈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쪽도 그런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가게에 와서 술 마시자 하고 아침마다 운동 같이 하자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 참 어찌됐든 정말 미안합니다. 절대 오래 속인 건 아닙니다. 적당히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저 한 대 때려도 좋아요. 두드려패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을 해주세요. 그쪽도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까진 없는 거 아닙니까? 상간남이 말하는 거 듣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는 거 아시죠?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웃음이 나더군요. 한 대 때리라는데 솔직히 때리는 걸로 성에 차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말입니다. 아내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인 건지 뻔뻔한 얼굴로 옆에 앉아있는데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인간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죠. 한 대 때리라는 그놈을 저는 그냥 꼴꼴 웃으며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내가 무슨 수장인가 싶었겠죠. 한 대 때리다니. 내가 너같이 고마운 인간을 왜 때리겠냐? 우리 집 쓰레기를 좋다고 가져가는데. 고맙다. 내가 쓰다 버린 거 잘 가져가서 써봐. 버리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입에서는 웃음이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상간남은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한 가지 걱정만 하더군요. 그럼 형님,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기 이러지 마시고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 안고 있는 내 팔을 뿌리치더니 그 인간은 눈치를 보며 집을 나갔고 저는 말없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어쩔 거야?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저놈 입으로 당신이랑 놀아난 거 다 들었는데 내가 병신이냐? 조용히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뭐? 내가 가긴 어딜 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당신이 와이프한테 이럴까봐 그냥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봤잖아. 당신 그 말을 믿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법이야.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한 집에서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파티를 하니? 다고치고 그만해. 너한테 정말 질린다. 너 스쳐간 남자만 몇 명인 줄 알아? 다 알면서 너한테 말 안 한 것도 많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불른 여러모라. 소송에도 증거 불충분이야. 당신 이 남자 저 남자랑 채팅하고 사진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딱 이틀 줄게.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 네 엄마한테 내 입으로 다 말해줘? 아내는 분해하면서 그 상황을 옆집 남자 탓을 하더군요. 미친놈이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나까지 끌고 들어가네. 혼자 살겠다 이거지. 나도 가만 안 있어. 너는 친하게 지내는 그놈 와이프 얼굴 보기 안 부끄럽냐?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은 있니? 잘 준비해놔라. 너랑 협의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 소송하겠다는 제 말에 아내는 온갖 성질을 부리더니 차라리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100만 원을 받더라도 편하게 헤어져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한 거 반 정도는 아내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며칠 상간의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옆집 남자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집 남편이 없을 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고 제 말을 들은 옆집 여자는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고요. 어차피 자기 남편과 헤어질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저는 대개 남편, 상간남 소송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100% 제가 승소고요. 위자료도 저한테 줘야 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 이혼 소송 확실하게 할 거예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같은 처지라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갈라서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하세요. 대신 당하고 화풀이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옆집 여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그쪽 와이프 정말 믿고 따랐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데요?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일이냐고요. 대개 마누라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저도 상간녀 소송은 할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이요? 전 그냥은 못 해주겠네요. 평생 살면서 괴롭히고 싶어요. 어떤 선택이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아참, 저 이 집 내놨습니다. 이사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후로 옆집 여자와 얼굴을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더군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아무리 변호사를 사서 한다 해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신 우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집사람에게 전화해 화풀이를 하셨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더군요. 잘 살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결혼한 게 저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1년 5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끝냈습니다. 소송 전 조정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내와 돈을 나누는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위자료 2천 받고 나눌 재산 없는 걸로 판결났고요. 결혼한 지 3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의미가 없었죠. 아내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것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1,000만 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다 했는데 요구한 1,500 다 받았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 파렴치한 상간남에게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았네요. 웃긴 일이 있긴 했습니다. 상간남이 징징거리며 저한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부인한테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글쎄 이혼한 제 전 와이프가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를 홀라당 만나는 바람에 둘도 헤어졌다고 하네요. 어차피 본인도 가볍게 놀아날 생각이었으면서 해픈 여자에게 잘못 걸렸다는 식으로 어찌나 욕을 하던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 위자료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다 받아냈고 힘든 싸움 마무리했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내 20대와 30대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나 자신이 가여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제는 조금씩 주변 사람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괴로움을 잊으려고 열심히 운동한 탓에 날씬함과 강인한 정신을 잠착하게 되었고요. 인생 다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혼했다고 쭈그려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몸 관리하면서 살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이혼한 그녀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몫의 마음은 거두고 저를 소중히 하려고요. 이혼한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